자, 이어서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자, 건축 절차 계속 나오죠. 절차표는 참 시험에 잘 뜨니까 뭐 뺄 것도 없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축 허가는 앞전 시간에 했었고요. 신고상이 또 보이네요. 신고.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건축 허가 받아 착수한다 원칙이죠. 원칙은 허가 착수한다. 원칙인데 신고 착수가 또 있죠. 그래서 이 건축의 허가를 받아야 착수한다. 착수한다. 것이 원칙인데 건축 신고해서 또 착수하는 건물도 있죠. 신고해서 또 착수를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협의죠. 건축협의. 건축협의 통해서도 착수하는 어떤 건물도 있습니다. 잇따라죠. 그래서 이제 완성되면 사용승인 받죠. 사용승인 다 둘 다 사용승인은 받습니다. 사용승인 받고 이제 이것도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나서 건물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협의해서 착수한 요 건물은요, 사용승인은 안 받죠. 그냥 바로 통보입니다. 통보만 하고 바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통보입니다. 통보. 행정청이죠. 요 경우는 이제 행정청이죠. 보시면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에서 공용 목적 건물 지을 때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만 하고 건물을 쓴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행정청과는 협의해서 착수, 통보 쓴다죠. 허가 이것이 원칙인데 신고는 먼저 규모 작은 건물 지을 때 신고하고 착수하더라 합니다. 허가라는 것은 착수가 2년 내에 착수한다가 원칙인데 신고는 이제 1년 내에 착수한다. 기간 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작다 해서 보니까 바연이 저는 이렇게 따죠.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이렇게 저는 두 문제를 따서 잘 암기를 합니다. 바닥합계 85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정축과 개축과 대축형이 신고하면 된다. 연면적 합계가 이제 100제곱미터까지 이하의 모든 건축형이 다 신고하면 된다. 높이는 이제 높이죠. 높이. 이 높이는 3m까지면 다 신고하면 된다. 정축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보통 농촌 말죠.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다. 개발할 곳도 아니다. 또 방제지구나 어떤 붕괴 위험 지역도 아니다. 위험한 것도 아니다. 보통 농촌 마을 이런 말 되겠습니다. 요 보통 농촌 마을에서는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되지 아니하면서 3층도 되지 아니한 건물의 건축형이다 신고하면 된다. 자, 또 이런 크기 사이즈의 각종 어떤 대수선할 때 다 신고하면 된다. 자, 또 표준 설계 도서로서 짓는 건물들 다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공장을 짓는데 공장이 아주 많은 공업지역 등에서 공장 규모가 좀 작다 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합계 이하이면서 동시에 2층 이하인 공장 신축은 다 신고하면 된다. 다음에 업면 도시지역 말고 시골 농촌 업단위 면에서 농업용 창고 지을 때 창고 200 이하, 그다음에 축사 등을 지을 때 축사나 작물 재배사 이것은 400까지 이하는 다 신고하면 되더라 합니다. 자, 또 수선을 하여서 대수선되는 행위들 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신고사항이겠죠. 해서 보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일단은 앞선 행위입니다. 1번 보시면 수질환경보호에서 도가 지정한 장소에서 3층 이상 되는 숙박시설 다 사전승인 사항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은 이거죠. 우리가 건축허가 거부 있죠. 거부 해가지고요. 거절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거죠. 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짓고자 하는데 인근에 어떤 주거나 어떤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다 할 때 건축이 심의에 줘서 거부할 수가 있다. 있고요. 또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는 장소에서 건물 지하층을 설치하는데 지하실에 어떤 서임새가 뭐냐 거실 용도 등일 때 다 심의하면 거부할 수가 있다. 거부 대상은 뭐겠죠. 그래서 이번 점 맞는 말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또 허가의 제한 또 고티나게 허가 제한 특광도는 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면 즉시 보고한다. 3번 점부터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집은 연면적 180이면서 2층짜리 건물의 대수선, 요 규모에 딱 걸리는 대수선 다 신고하면 되겠죠. 대수선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건축 신고하면 6개월 아니죠. 1년 착수기간은 1년. 6개월 아니다 해서 5번이 약사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기출 문제였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6번 문제 가볼까요? 21층 이상 등의 어떤 건물 지을 때 특광시에서 하더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21층 이상 건물 절대 도안자 산성이 맞더라 했습니다. 2번도 맞습니다. 근데 3번 지문 자 보시면 이제 먼저 3번 지문 보시면 X네요. 3번 X입니다. 3번 또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면 제한기간 2년 플러스 1년까지죠. 그래서 2년 이내가 원칙인데 한 회 걸쳐서 1년까지 연장이죠. 그러니까 두 번에 2회 X 1회입니다. 그래서 3번 X네요. 또 4번 보시면 건축가 신청할 때 허가 설계서 등을 첨부를 합니다. 해서 4번 X네요. 건축에 허가 받으면 1년도 아니죠. 2년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또 5번 또 X입니다. 5번 또 X에서 2년 안에 착수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5번 또 X가 된다. 3번, 5번 둘 다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7번 보십니다. 7번 건축 신고 등이죠. 통해서 무엇이냐? 85년짜리에 정축 일대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딱 포함이 되었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시장 군수는 10만 이상짜리의 공장 1대 허가할 때 승인받더라. 아니죠. 이 10만짜리 이상은 다 사전 승인 사항이지만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니까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이번 X네요. 그 다음에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는 협의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고요. 4번 가시면 건축 신고해도 1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 그래서 1년 착수기한 신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4번에 보시면 허가 제한 이거죠. 제한도 해야 되겠네요. 건축 허가를 또 제한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연기시킬 수 있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한기간이 2년까지가 원칙인데 또 한 차례 해서 1년까지 연장도 할 수 있다. 이게 또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누구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급에서 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요.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 등을 다 제한할 수 있고 시도는 시군구의 허가 등을 제한할 수가 있다 합니다. 보시면 제한 사유 보시면 장관들은 국토에 관한 관리라든지 또 다른 어떤 부수의 어떤 장관들의 제안에 요청일 때 주로 제한한다. 시도에서는요, 도시의 발전 계획상 필요할 때 제한한다 하죠. 그런데 시도가 제한하면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검토한 장관이 해지할 것을 명령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7번 문제에 3번 뭡니까? 이건 했었죠? 오른편입니다. 8번 문제 갑니다.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허가권자 허가가 제한되기도 한다. 그래서 1번째 맞습니다. 또, 이번째, 국방상 등의 목적지로 제한될 수 있다 해서,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맞고요. 국경상 제한될 수 있다. 3번도 맞습니다. 근데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계획상 시군구의 허가 등을 또 제한할 수 있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제한기한, 2년이죠, 2년. 플러스 1년까지 해가지고 원칙은 2년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면 5번이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보시면 국토장관 또 제한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니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다 설명이 되었던 사항에서 다 나옵니다. 계속 아주 많이 나오죠. 10번, 11번, 12번 다 이 제한에 관한 문제죠.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개만 딱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번을 볼게요. 똑같은 문제가 다 반복 계속 나온 사항이 바로 이 제한 상황. 아주 문장 잘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제한, 신고, 허가에 또 거부 참 잘 나오는 상황들이죠. 11번입니다. 11번 볼게요. 11번. 자, 21층 이상 건물들 건축할 때 특별시가 허가하더라. 1번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허가권자는요,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속박에 대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 등도 여기도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가시면 허가 제한기한 2년 플러스 1년까지죠. 3번도 물론 맞습니다. 맞고요. 4번 보시면 허가 착공 제한할 때 그 사실 특광도는 즉시 보고한다 해서 해지를 명할 수도 있다. 4번 질문 또 나왔습니다. 맞고요. 5번 보시면 허가의 착수기한 원칙은 2년이죠. 공장 3년, 기타는 2년, 그래서 2년 되겠습니다. 2년, 1년 아니죠. 그래서 5번 질문에 X 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13번 문제죠. 신고 대상 건축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개축행위 80 이하 신고사항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연면적 280짜리 2층의 대수선 신고사항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연면적 100짜리의 건물의 신축 보시면 연면적 100짜리의 건물의 모든 건축이 다 신고사항 맞습니다. 맞죠? 기존 건물 높이가 정축은 3m까지만 신고사항이죠. 6m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공업지역 안에서 이제
연면적 500 미만 이하의 공장 신축할 때 신고사항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만 X이네요. 이렇게 보시고 역시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4번 보시면 볼까요? 14번입니다. 건축 신고만으로 공사 항의가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바닥 80분에 전개 주축이 있다. 이 맞네요. 신고라는 것은 공사 끝난 다음이 아닙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4번 X는 공사 사전에 신고한다. 신고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신고 아닙니다. 해서 보시고요.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15번 또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또 보시면 이런 말들 봐주세요. 15번 4번 지문 4번. 건축 신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공사용 가설 건물 축조 별도 신고한다. 아닙니다. 건축 신고할 때 공사용 가설 건물 축조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편에 가보시면 16번부터는 이제 우리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이것도 참 시험에 잘 뜨죠. 자, 이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사항도 한번 확인을 꼭 하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임시로 된다. 임시로 가설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첫 번째입니다. 받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한다 해서 신고 대상 가설에 다 포함됩니다. 허가 같은 경우는 일단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결정 2년 되어도 단기별 평균이 안 나오거나 1단계에 포함이 안 되어지면 허가 받고 가설 건물과 공작물 설치와 개축과 제출할 수 있다 할 때 그때 가설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이것이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설 공사할 때 다 철거하니까 최대 연간이 3년 이것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제한하고요. 또 철거하니까 잘 지으면 안 돼. 그래서 보시면 철근 등 투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제한을 합니다. 신규 가스 등 간선 시설 새롭게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또 제한합니다. 철거니까 분양 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제한을 합니다. 또 청수도 4층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제한합니다. 3층까지만 된다. 이렇게 하죠. 또 이용해도 해당 그 토지의 이용 방법에 맞게 개발 행위하가 그 중에 맞게 부합되게 이용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고는 또 전부 다 몽땅 다 3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허가 신고 둘 다 보시면 시군, 구청이 허가하거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면 가설 같은 건 대장을 이렇게 작성을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매월 확인해가지고요. 이것들 존치 기간이 되기 30일 전까지입니다. 30일 전까지 해서 시군구에서 연장하세요.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를 딱 해주면 이때 허가받은 가설 건물은요, 요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또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 7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과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요 상입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가설 건물 콘크리트 위에서 안 된다. 맞죠? 부정해서도 안 된다. 2번 맞습니다. 맞고요. 3번 가시면 가스 등 넣어서 안 된다. 맞습니다. 4번 존치간 3년 간단하게 답은 쉽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사용승인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맞죠?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받아야 건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승인은요, 건축주가 공사 끝이 나면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해가지고요,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을 하더랍니다. 신청하면 7일 우리 일반적인 건물일 때는 7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준다랍니다. 그런데 7일 되어도 아무런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 완성이 안 되어도 특정 부분에 있어서 임시 사용 승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것이 2년까지가 원칙인데 대행 공사 등이면 연장할 수 있다. 또 조건부 승인도 할 수 있다 등이 또 나온 것이죠. 해서 보시면 일단 1번 X네요. 사용승인 신청은요,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합니다. 감리자가 아닙니다. 감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X입니다. 보시고요. 이 사용승인 받으면 다른 어떤 법에 있는 어제 등급으로 간주가 되어 있으니까 2번 질문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요. 사용승인서를 기한돼도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석승인. 4번 X입니다. 우리 감리주간 아니죠. 보시면 감리, 공사 시공자, 일단 X입니다.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중간 보고서 안 됩니다. 해서 X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요 2년까지죠. 1년이 아닙니다. 해서 X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해서 보시고요. 자, 18번은 이제 정기 점검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기 점검입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딱 나오면 첫 번째 받는 대상 건물이 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다중 이용 건물들 이게 포함되어진다. 또 준다중 이용 건물인데 특수구조 갖출 때 여기 포함되어진다. 그다음에 다중 이용업으로서는 용도의 건물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집합 건물인데 이것이 연면적 3층 이상일 때 포함이 되어집니다. 받는 시기죠. 두 번째 시기입니다. 이 건물 주인이 잘 모릅니다. 잘 몰라. 그래서 이것들 사용 승인 1, 사용 승인 받은 날부터 10년까지는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이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년 되기 3개월 전까지 해가지고요. 점검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관할 시군구에서 안내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면 전문가한테 어디에서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된다랍니다. 해서 결과를 30일 안에 보고를 딱 한다라고 한다면 관할 시군구가 판단해서 우수하네요. 라고 인정이 딱 되어지면 다음번 한 번만 점검을 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이죠. 그래서 딱 보시면 딴 건 다 맞는데 4번 보시면 4번이 맞고요. 1번 보시면 사용 승인 1기준에서 10년 지난 날부터 매년 아니죠. 2년마다 한 번씩이죠. 그래서 보시고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 3천 이상부터죠. 2번 5천 아닙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개월 전까지 알려줍니다. 1개월 안입니다.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점검을 실시하면 3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한다. 다 설명이 되었던 사항들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19번 갑니다. 그 절차에서 마지막 사항인데요. 정말 철거입니다. 철거. 항상 철거가 딱 나면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한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멸실되었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보시면 저 30일 이내에 멸실 신고해야 됩니다. 3일 전 30일 이내에. 그래서 그만 딱 확인하시면 거의 모든 게 나오는데 2번, 3번 다 맞네요. 근데 요 철거나 멸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한테 한 것이 특별시 공인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고 딴 건 다 맞고요. 특히 5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기 4번 보시면 성면이 있다면 성면 먼저 안전 제거를 한 다음에 금을 철거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 저번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십시오. 철거 3일 전 멸실 30일 이내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제 제 3장 가시면 이제 대지 도로와의 관계가 나오네요. 자, 이제 건축 제한입니다. 대지, 도로, 구조, 설비,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이죠. 첫 번째, 대지에 대한 말부터 항상 먼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대지의 안전이죠. 대지는 도로 밑에 있으면 안 되겠다랍니다. 하지만 배수 있으면 된다. 섭지 등은요, 매립해서 성토하면 된다. 그 다음에 경사진 땅 옆에 건축할 때는요, 옹벽 조치가 필요하다죠. 이때 보시면 각도가 1대 1.5 이상 각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높이가 1m 이상이 나올 때부터 옹벽을 설치한다. 옹벽 요 자체가 2m 이상 높이를 갖추면 콘크리트로 한다. 또 옹벽에는 지지대와 배수구 위에는 돌출물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은 5번 되겠네요. 옹벽의 높이가 경사도의 높이가 1m 이상일 때부터 옹벽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X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게 나왔죠. 그래서 2번과 3문제 대지의 조경 설치 의무가 주어지죠. 조경. 이건 건축물 넓이가 아니고 땅 넓이 해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나올 때부터 설치한다랍니다. 하지만 녹지라든지 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 마을이라든지 또요 염전 토지, 염분 토지라든지 또는요 축사를 짓겠다, 축사 건물이 나온다. 또 염전 뭡니까? 저기 가설 건물 중에서는요 허가대상 가설 건물이라든지 또는요 골프장이라든지 또는요 저기 됩니까? 또 저기 골프장 또는 저기 이 관광 휴양지에서 건축한다.
하고 한다든지 또 특히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거나 공장 건물의 연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 되거나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적용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산업단지, 산단. 그 다음에 또 물류시설 같은 경우 창고 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안 되면 적용이 필요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건물 밖에 나무 심는다. 그것이 원칙인데, 그런데요, 대지 안에서 원래 적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설치했다. 옥상에 적용 설치했다. 옥상에 설치한 요 적용 설치한 면적은 3분의 2까지를 적용으로 인정을 딱 해줍니다. 그런데 업무 설치할 면적을 대체할 때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가 없다. 땅에 반을 심어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림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자연녹지라는 것이 딱 걸려서 그럼 적용 필요가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고요. 상업적의 물류시설입니다. 물류시설이 연면적이 1,500 안 되면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주거적이나 상업적에서는 또 적용이 필요성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 필요하네요. 필요합니다. 또 3번 보시면 공장 연면적 1,500면 일단 적용 필요가 없다라죠. 또 축사는 다 또 필요가 없어요. 축사는 또 다 필요가 없다 보시고요. 다음에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 비도시지역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2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옥상에 업무 설치가 600이 필요한데 옥상에 1,200이다. 옥상에 1,200을 설치, 옥상이면 1,200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3분의 2니까 800이 적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땅에 설치할 것이 600이죠, 600. 근데 대체할 때 훨씬 많이 인정받아도 이것은 딱 반인 300까지만 인정된다. 대체할 수 있다. 인정은 800, 대체는 300까지만 된다. 800, 300이 딱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또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 4번과 5번 문제에 있습니다. 이거죠. 중요한 사항이죠. 건물이 있는 대지가 있다랍니다. 있는데 이 상태에서 건축물 있는 쪽을 놔두고 대지가 크니까 분필을 분필해요. 이때 이쪽에 건물이 남아있는 쪽이 최소한 일정 너비 이상이 나와야 분할 허가를 내어준다랍니다. 그래서 만약 하니까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도시 말고 기타 장소는요 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사항이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60이죠. 바로 1번 X, 주거지역 90, 2번 X, 상업지역 150, 3번에 맞네요. 공업지역도 150이죠. 200X입니다. 기타 녹지는 200이죠. 200. 맞는 것은요 3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5번 또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공개 공지란 것이 문제가 좀 많죠.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5문제나 있습니다. 해서 볼까요? 그래서 문제 그만치 잘 나온다는 상입니다. 공개 공지죠.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건물 속에 일반 외부인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을 크게 지을 때 그 건물 밖에 쉼터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공개 공지의 설치 대상, 설치 업무가 나오는 건물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나면요 장소입니다. 일준위,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 중일주거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입니다. 일준위, 상준위 한다 장소에서 크게 해서 바닥 앞에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면적을 가지고 수임세입니다. 문화집회시설, 극장, 종교시설, 교회, 판매시설, 백화점, 그다음에 숙박시설, 호텔, 그다음에 저기 운수시설, 터미널,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터미널, 그다음에 저기 업무시설 빌딩을 지을 때다 할 때 대지 면적에서 보시면 10% 이내 범위 내에서 공개 공지를 설치한다 합니다. 공지는요 조경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도 가능하다랍니다. 필로티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랍니다. 아까 보면 연간 60을 내어서 판촉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보시면 저기 설치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가 있다.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데 완화 범위를 대통령령의 위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영에 딱 보니까 실제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이제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딱 보시면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1준위, 상준위죠. 저용주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1번 X 딱 되겠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1번 준주거에서
종교시설로서 5천 이상을 설치한다. 공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 맞죠? 2번 보시면 공개 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하 내에서 결정한다. 랍니다. 2번도 맞네요. 3번 공지를 설치할 때 조경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제문도 X가 되겠죠. 4번 공지에는 출입 제한은 못하지만 연간 60을 위해서 판촉 활동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근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해서 보시면 또 5번 또 맞다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공개 공지는 8번 문제 대지 면적의 10% 이하죠. 10% 이하 보시고요. 설치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죠. 10%와 1.2배 답은 2번 되겠네요.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9번 갑니다.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 가설남 허가죠. 허가 대상인데 이것이 이번에 1,500제곱미터 이상의 가설 건물에는요 조경 조치를 해야 된다랍니다. 아니죠? 우리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 조경 필요 없다. 아까 본 적 있죠? 1번 필요가 없습니다. X가요. 그 다음에 공장 대지가 1,500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명이면 조경 필요가 없다 했었죠. 그래서 2번은 맞네요. 녹지에 있는 창고들, 녹지 아까 봤습니다. 녹지면 이제 조경 필요 없다 했습니다. 다음에 또 상업지역에서 공개 공지는 대지의 10%를 넘을 수 없다. 10% 이하에서 맞습니다. 맞고요. 자,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때는요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 또 완화를 할 수가 있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또 X에서 맞는 것은요 2번만 맞다. 이렇게 또 보시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저번 시험 문제 있죠. 대지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되겠죠. 면적 5천 안 되는 대지의 공장 필요 없네요. 연면적 1,500 안 되는 종이도 필요 없네요. 보시고 단지에도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으면 다 필요 없네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공개 공지 대상 건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일반 공업지역 아니죠. X 일반 주거지역 맞습니다. 교외 맞네요. 해서 1번 X 2번 맞고요. 3번에 준주거지역 예식장 다 보시면 이제 맞는 표현 되겠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상하 숙박시설 다 이게 포함되어 있죠. 맞고요. 유통상업지역 이거 터미널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또 12번 간단하게 보시겠죠. 1준이 상준이 아닌 것이 1번 아니다. 이렇게 1번 아니고 2번만 맞죠. 딴 건 3, 4, 5는 다 공지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해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도로에 관한 문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